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4월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잔인한 달이다. 우리가 4월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앞전에 2월, 3월이 워낙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또 4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주식공장장 TV를 진행하면서 매도하라는 얘기를 좀 별로 안 하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매도 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 액면분할 이후에 다소 오버슈팅이 나왔고 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원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번 물량을 줄이고 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더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올라갈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반드시 단기 상투에서만 팔려고 하는 욕심만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우리 문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까지 줄여라 라고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글쎄요, 뭐, 난 가지고 가겠다 하시는 분도 굳이, 뭐, 억지로 팔아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에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열권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덜고 가면 좀 부담이 없지 않나. 나중에 되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관점이니까 카카오가,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할, 또 평가를 받아야 할, 또 상장을 해야 할 계열사들, 옥석 같은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앞으로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주 사고 팔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라고 한다면 보유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를 매도를 하고 대신 또 우리가 카카오 대신 사야 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은 하이브라든가 또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NHN, 또 여기는 빠져있지만 하나기술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또 금요일이니까요,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고 내려간 종목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민감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웃고 또 내일은 울고, 뭐 그게 이제 인생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어떤 중심은 잡아야 되는 그러한 마인드, 또 철학, 그런 어떤 투자적인 마인드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일주일을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시장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땐 2월, 3월, 그죠? 1월, 2월, 3월 좀 1분기 때 작년도에 워낙 달렸잖아요. 작년 연말에 워낙 좋았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과도기 차원에서 1월, 2월, 3월에 부진한 어떠한 흐름이었다면 4월이 또 새로운 어떠한 시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런 어떠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떠한 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 장을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를 중심으로 기존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최근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원하신 분들은 인원이 다 마감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서둘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거창하게 뭐 내가 회원에 가입되면 뭐 회원증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문자로 어느 정도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어떤가요, 여러분? 카카오 안 빠져요, 그죠? 오늘도 좀 굉장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카카오가 이제 국민주가 됐어요, 여러분들. 액면 분할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50만원, 60만원짜리가 아니라 이제 10만원대 초반이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개인들이 어제 이어서 어제야 40만주, 오늘도 30만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 나머지 주체들은 연기금이 소폭 매수한 것을 제외하면 매도세,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매수 주체가 개인밖에 없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삼성전자처럼 계속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카카오도 삼성전자처럼 동학개미 운동, 그런 어떤 매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차원이죠. 자, 어제도 거래가 많았고요. 금요일인 오늘도 930만 주면, 글쎄요, 물론, 뭐, 어제보다 거래가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유입됐던 거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관점이면, 카카오의 어떠한 단기적인 거래량 부담이, 물량 부담이 시세에도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또, 어디에요? 네이버, 그죠? 앞선 액면 분할 후에 주가 추이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꼭 삼성전자 네이버를 쫓아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그런데, 앞전에 경험치를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분할 전에 주가가 265만원, 그죠? 그리고, 분할 후에 재상자 첫날이 이제 51,900원을 시작했는데 51,900원 3개월 후에 45,000원대로 하락을 합니다.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부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국민주로서 그렇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지금도 동학개미 운동에 가장 타겟이 되는 종목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죠. 말 그대로 국민주가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뭐 10만, 9만 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 물론 올랐죠. 당연히. 시간을 두고 보니까 몇 년 걸렸잖아요. 그래도. 지금이야 뭐 한 8만 원, 그죠? 8만 3천 원, 8만 4천 원 와 있으니까, 그때 5만 원 상장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재 8만 원까지 올라오기까지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삼성전자도.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분할 전에 70만 원짜리가 분할 재상장 할 때 14만 2천 원으로 출발했는데 3개월 후에 13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주가가 부진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거의 40만 원, 그죠? 네이버가 얼마예요? 39만 원, 그죠? 39만 원. 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중장기 투자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이 나는 그냥 갖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중장기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얼마나 고독하고 스트레스라고 힘든데 다른 거 올라가는데 내 거 안 가봐요.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간에 누가 또 여기서 옆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또 혹해 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심리적 부담을 좀 줄여놓는 선에서 줄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자, 카카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2만 그죠? 500원으로 출발을 해서 3개월 후에 주가 그쵸? 5월, 6월, 7월이 되겠네요. 7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죠? 어떤 게 정답인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제 얘기가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액면 분할 후에 주가 카카오 글쎄요. 앞선 삼성전자 네이버의 흐름을 따라갈지 아니면 얘는 좀 반대의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뭐 차트 잠깐 볼까요? 뭐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10만원대 초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작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작년도에 뭐 3만원, 4만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그런 관점이면 카카오가 쉬어줄 때가 됐다란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물량을 좀 줄여놓자. 이런 관점이에요. 10만원대 초반이 좀 보여요. 그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확 곤두박질 치면은 뭐부터 빠지겠어요? 그쵸? 가장 많이 오른 종목부터 빠져요. 그게 매도의 타겟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카카오. 여러분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의견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왜 카카오를 깎아내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그런 분들은 하수예요. 하수. 그죠? 고수가 돼야죠. 이 시장에서. 자, 아무튼 카카오의 어떠한 본질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올해 또 내년도에도 계속 자회사들의 어떤 가치,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 뭐 3조 3천억으로 하는데 지금 4조가 넘었죠. 그쵸?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카카오뱅크 페이 이런 금융주부터 해서 모빌리티, 그죠? 뭐 커머스, 엔터프라이즈,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재팬, 이게 수많은 카카오의 자회사의 가치는 아직 변함이 없다. 그죠?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중심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제 카카오만 지금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하이브,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또 NHN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하나기술까지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하이브, 자, 오늘 권리락이 됐어요. 그죠? 247,500원. 권리락이 된 거야, 이게? 그럴 정도로. 미미하게. 한 1%죠? 어제가 25만원이었어, 종가가. 그죠? 한번 확인해 보죠. 247,500원 여기 나오는데, 그죠? 권리락이 돼서, 247,500원. 어제보다 2,500원, 마이너스 된 가격으로 1% 빠진 가격으로 오늘 권리락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괜찮아요. 그죠? 권리락 된 이후에도 24만 9천 원이면 그러면 자 20만 원이 지금 1차 발행 가격이에요. 당연히 유상증자 받는 게 유리하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그죠? 그 정도의 할인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기 위한 자 자금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앞으로도 뭐 누차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권리락 이후에 뭐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뭐 어제 올랐다고 하더라도 100만 주가 넘는 기관에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렸고요. 그죠? 88만 주 상환 전환 우선주, 그죠? 그 물량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방시혁 대표라든가 뭐 BTS 넷마블 물량은 뭐 크게 나올 건 없어요. 뭐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보유세가 풀렸기 때문에 오버행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이브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맞겠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넷마블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 2달 동안에 이 보약을 한 2천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래가 끊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번 주에 달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눌림목이 잠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방송만 듣고 넷마블이 좋은 거 같아. 무조건 따라서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 흐름이. 그죠? 그 넷마블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또 뭐예요? 게임주이긴 합니다만 또 자산주 개념도 있잖아요. 그죠? 자산주 개념. 뭐예요? 그렇죠. 지분가치도 굉장히 많아. 이런 게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NC소프트라든가, 코웨이, 빅히트, 하이브 같은, 그죠? 하이브도 그렇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갖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도 갖고 있고, 그래서 넷마블이 굉장히 알짜 회사의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더 많이 해보죠. 올라가게 되면 꺼리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바로,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전고점만 가더라도 얼마예요 수익률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볼게요. 이것도 사실 상승세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지난주에 올랐고 이번 주 조정을 잘 받았는데 다음 주에 올라갈 그럴 모습으로 탈바꿈이 됐네요. 그냥 놔두고 잘 보시면 돼요. 주식공장 TV를 통해서도 다 여러분들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가끔씩 매일 뭐 아주 가깝게 좀 밀접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 문자면 가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방송만 잘 챙겨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전고점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지금 뭐 보고서 목표가 상향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뭐 넷플릭스가 핵심이죠. 요즘 뭐 뜨는 드라마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또 비슷하게 또 봐야 되는 게 또 CJ ENM이에요. 그죠? CJ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CJ ENM. 이건 아직 뭐 제가 보진 않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얘도 계속 각박 끼고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있으시면 CJ ENM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넷마블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근데 얘는 넷마블과 달리 거래가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가 좀 나와야지 본격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뭐 6개월 보호예수 물량도 다 이제 그런 이슈도 끝나고 그래서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클래프톤 여러분들 아시죠? 배틀 그라운드인가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클래프톤 그 회사가 뭐 대주주는 아니라도 카카오 게임즈도 관련이 있죠. 소폭이지만 집을 또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또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 게임즈예요. 뭐 또 빠진 거 있나요, 여러분들? NHN 봐야 되겠네, 그죠? NHN. 자, NHN은 오늘은 꽤 올랐어요, 그죠? 뭐 하루하루 움직임에 민감할 필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근데 뭐 올랐다고 좋고, 또 내렸다. 엊그저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슬퍼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완전 바닥권에서. 저는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NHN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거리가 없어, 얘는. 그죠? 여러분들. 실적이 그냥 그만한데요. 뭐, 완전히 그 상황을 뒤바꿀 만한 그런 어떤 전환점 모멘텀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NHN은 이제 게임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뭐 클라우딩 서비스, 다음에 뭐 간편 결제부터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사업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양합니다. 카카오랑 좀 비슷하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게임이라든가 또 결제 부분, 광고, 또 커머스 부분, 그죠? 컨텐츠라든가 또 IT 부분. 뭐 저평가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바닥을 박박박 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모멘텀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어도 그렇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HN도 기대를 많이 해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기술 마저 볼까요? 하나기술은 좀 빠졌어요. 그죠? 4%가 떨어졌는데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기술이 이제 100%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돼서 그 메리트가 좀 희석이 되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그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를 때 거래량과 떨어질 때 거래량 차이 무게합이 바로 OBV라고 하는 보조지표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날의 거래량을 계속 더하는 거고 내린 날의 거래량을 다 더해서 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플러스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를 때 거래량이 유입되고 떨어질 때 거래가 없는 게 좋은 차트라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바로 하나기술이 부합이 되고 있고 저는 하나기술이 그동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여기 보세요. 연기금에서 최근에 눈독을 들이고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좀 소폭이네요. 그죠?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인데 기관,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조정을 잘 받으면 다시 한번 8만원대로 진입하는데 시간 문제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다 무난해요. 제가 볼 때는 하루하루 움직임에 여러분 민감해하지만 않으시면 하나기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무보유 기간이 있네요. 그죠? 1번 11월 24일까지는 물량 의무보유 기간이 있네요. 대주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24일까지는 이게 이제 6개월 물량인가요? 그쵸? 그럴 거예요. 얘도 이제 상장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의무부여 확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나기술 하면 2차 전지 자동화 기술을 A부터 Z까지 커버리지가 가능한 회사다. 넣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주말 여러분 편하게 보내시고요. 핸드폰 문자연 가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